여러분, 야, 큰일 났다. 이 표현이 참 어울리는 게 수출 너마저 폭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수출을 하는데 흑자가 안 나고 적자가 나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를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적자 규모가 마이너스 39억 4천만 달러입니다. 아이고야. 엄청나죠?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수출을 하는데도 적자가 이렇게 난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놀랄 노자가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는요. 내수는 완전히 망가졌고요. 그나마 수출로 버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출에서 지금 최악의 기록이 나온 겁니다.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여러분 상황은 좋아요. 수출이 늘어나는 거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보세요. 수출이 보면 2020년 대비 2021년에 32.8%나 늘어났습니다. 32.8%. 325억 8천만 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32.8%나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일평균 수출액도 32.8%로 증가했어요. 박수를 보낸 말합니다.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웃긴 건 수입 늘어나는 거 보세요.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46.1% 늘어났습니다. 365억 2천만 달러예요. 작년 대비해서 수입이 폭증한 겁니다. 폭증. 이러니 적자가 날 수밖에요. 이러니 적자가 날 수밖에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수입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이것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기본적으로 원자재, 곡물, 수입 물가 전부 다 올라간다는 게 전부 다. 특히 많이 올라가는 게 유가잖아요. 유가.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수입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게다가 요즘 보복 소비 장난 아니죠. 보복 소비 장난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어차피 집 못 살 바에야 차라도 좋은 거 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차량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176.8%나 늘어났습니다. 176.8%. 차량 수입이. 난리도 아니죠. 네. 이렇게 되니까 럭셔리 제품들 있잖아요. 럭셔리 명품들. 이런 명품에 대한 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로 가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자. 그동안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한 것도 없으면서 수출이 늘어났는데 기여한 것도 없으면서 수출이 늘어나면 자랑일색이었거든. 자랑일색. 야, 우리 경제 좋아진다고 말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올 지금 2월부터 보면 수출이 9.5% 늘어나 3월에는 16.6%까지 갔죠. 4월에는 41.1%가 늘어났습니다. 5월에는 45.6%가 늘어나고요. 6월에는 39.7% 막 수출이 늘어난다면서 온 곳에서 난리를 쳐. 지들이 한 것도 아닌데. 지들은 기업 죽이기만 했잖아요. 기업 죽이기만. 수출이 잘 된 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자랑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업인들한테 큰절해야 돼요. 고맙다고. 그런데 문제가 이제 무역수지가 적자까지 7월에도 지금 7월 20일까지 32.8%가 늘어났으니까 수출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만큼요.
그만큼 원자재 가격의 인상은 우리에게 치명타를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유가가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1월 4일만 하더라도 47.62달러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배럴당이요. 그런데 7월 2일 날은요 75.16달러의 정점을 찍더니 좀 떨어졌다고 해요. 7월 20일 날 66.42달러로 떨어졌지만 다시 71달러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는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적폐 세력 삼아서 워낙 두들겼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몽둥이로 두드린 게 아니에요. 오한마로 그냥 깨부셨다고 기업들을. 최저임금으로 깨부시고 주 52시간제로 깨부시고 세제 혜택을 줄이는 걸로 깨부시고 세금 올리는 걸로 깨부시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은 비용이 진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서 천문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제품에 대한 가격을 지금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전 세계 시장에 나가면 제품의 가격을 올리기가 버겁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의 일본에 밀리고요. 물량의 중국에 물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너클해커가 돼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너클해커라는 게 호두에 호두 깎는 것처럼 쿵 누르면 호두가 깨져서 까지는 것처럼 우리 경제도 우리 수출도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대한민국이 이 와중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시적이다. 그런데 일시적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반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럼 무역수지까지 적자가 계속 난다면 그나마 믿고 있던 수출까지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산업 경쟁력을 기르는 겁니다.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기울어진 운동장, 친노조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거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기업들이 살아날 겁니다. 지금 이대로 만약에 가잖아요.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결국은요. 2008년도처럼 13년 만에 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가가 떨어져야지 그나마 나은데 유가는 안 떨어질 거라고 보니까 계속 적자는 더 길어지고 외환 보유고는 더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까지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과연 산업 경쟁력을 기를 수 있게 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애초에 지주계급을 타파하듯이 지금 기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수출까지 망가지게 되면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믿고 있던 수출이었는데 수출이 늘어나는 건 좋으나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서 그 수지가 적자로 이어진다는 사실, 그것은요 어쩌면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충격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